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중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뭐 3합 7, 3합 6 이런 거 말고요. 뭐 3합 5, 뭐 4합 7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내신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수능 최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 영상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가채점 결과를 제가 이제 모아 보니까 저희 학원에 이제 저희 학원이 이렇게 큰 대형 학원은 아닌데 그렇다 아주 작은 소형 학원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고3 학생이 대략 한 열댓 명 있거든요.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학생들 전원 한 명 빼고는 다 수능 최저 다 맞춘 것 같아요. 9월 기준으로는.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 맞고요. 그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쉽진 않죠. 이렇게 다 맞추는 게. 그 한 명, 나머지 못 맞춘 학생도, 그 한 명 학생도 내신은 6등급, 6.5등급 나오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은 영어 하나만 4등급을 맞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시험 채점에서는 60점인데, OMR 옮기는 데서 한 두 개 틀렸더라고요. 잘못 옮겼더라고요. 56점이 나와서 그건 못 맞췄네요. 그래서, 네, 어쨌든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대부분 맞출 수 있었던 거는 목표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맞추자는 전략을 바탕으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맞춘 거예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중위권 학생들 역시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맞출 수 있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꼭 2등급대 학생, 중위권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3에서 5등급. 어떤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4등급 초반인데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못한 거 아닙니다. 5등급이 중간이잖아요. 5등급이 중간이고요. 4점대를 종합적으로 맞으려면 각 과목에서 그냥 대충 신용만 해서는 절대 4등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열심히 한 거 맞고 그렇게 쉽지 않게 공부한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건 너무나 저는 학생들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거 맞거든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 때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좀 하는 게. 그래서 높아지면 잠깐 얘기해봤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경우 보니까. 자, 일단 수능 최저 최종 점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보통 3에서 5등급 대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보통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어떤 게 맞냐면 제일 흔한 건 아무래도 2합 7 정도가 제일 흔하겠죠. 2합 7이라던가 좀 센 학생들이 2합 6 맞추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3합으로 넘어가면 10이나 뭐 13, 뭐 이런 식으로 지방 거천 국립대 14까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학생들이 많고, 간혹 3점대 초반이 뭐 아주대나 뭐 인하대 뭐 이런, 아니면 그 위에 서울권에 뭐 국승 라인 잡고 뭐 했을 때 2합, 2합 5 정도? 2합 5, 2합 4, 뭐 간혹 있을 수는 있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의 3등급에서 5등급대의 수능 최저라면 요 라인이 많을 거예요. 한 과목 3에서 4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때 과목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로 맞추지? 수능 최저를? 뭐로 맞추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일단 영어로 맞춥니다. 영어는요. 제 지난 영상 참고해 보시면요. 3등급 정도는 작전만 잘 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꾸준히 연습하면. 영어는. 영어는 그래서 변동이 없이 계산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열심히 맞추셔야 되고요. 의외로 수학도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수학을 지금 수능 공부하면서 같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시험 보면서 느꼈겠지만, 다른 과목들은요, 타 과목들은 등급의 어떤 상승과 하락이요, 굉장히 좀 들쑥날쑥해요. 근데 수학은 꾸준합니다. 수학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수학 등급이 꾸준히 나오는 학생들은 약수령 논술까지도 생각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 굉장히 안정적으로, 특히 3합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외로 수학이 큰 힘이 돼요. 국어는요, 이거는 정말 변동폭이 커요, 변동폭이. 크고, 당일 컨디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탐구는 1에서 3등급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탐구는 1등급 받던 학생이 갑자기 3등급 받기도 하고요. 3등급 받던 학생이 갑자기 1등급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변화를 좀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원서 라인을 다들 대부분 정하셨을 테니까, 만약에 이 시점에 2개 이상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 그러면 1개 정도만 놔두고요. 그런 거는, 나머지는 못 맞춘, 하나 정도는 미련을 갖고 공부해서 맞춰보시려고 하시고요. 8월 31일 모의고사 봤는데 못 맞춘 게 6개 중에서 2개를 넘어간다. 1개 정도 놔두고 1개는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아슬아슬하게 못 맞췄다 그러면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걸 3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2개 정도를 2개를 못 맞췄는데 2개가 점수 한 문제 차이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갭이 좀 많이 벌어졌다면 바꿀 걸 권장을 합니다. 그거는 수능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좋은 방향으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어디에서 저는 찾냐면요. 2가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제 마음대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네요.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3 수험생들은요. 수시는 어쨌든 고3 수험생이 먼저 메인이니까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제 9월이 됐잖아요. 까지 과연 얼마나 수능 공부에 집중했나요?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학교 생활하고 내신 대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소서 쓰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순수 수능 공부에만 집중한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9월부터 11월 합치면요. 이 3개월 동안 나머지 한 8개월간 한 것만큼을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가정학습이라 그래서 학교 안 오고 집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를 마련해 주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자습 시간 많이 주죠.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급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 고3 반 분위기 개판인 거 알거든요. 저도. 휩쓸리지 말고 중심 잡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수능 공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추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반대의 경우도 얘기할게요. 성적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올해 재수생이요. 역대 최다입니다.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 보냐면요. 30% 가능성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29%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수능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하위권 학생들은요. 굳이 정시까지 안 갑니다. 수시에서 끝내는 학생들 있죠. 얘들은요. 수험표만 받아요. 수험표를 왜 받을까요? 할인 받아야 되잖아요. 할인. 핸드폰, 통신사 할인, 뭐 어떤 경기 행사 할인, 뭐 물건 구입할 때 할인, 수험생 미용실 할인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수험표를 받아요. 그리고 시험 보러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보다 성적 낮은 학생들은요, 안 옵니다. 나보다 성적 좋은 재수생들은 더 들어옵니다. 아세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보통 6모나 9모를 보지 않고 합류하는 재수생들이요,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성적 아래는 줄어들고 위는 늘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 뭘 얘기하나요? 나의 수능은 상대평가죠. 성적은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긴장 풀지 마세요. 추석이 다가왔다고 해서 명절 즐길 생각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들리죠? 냉정하게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각오는 해야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학원 거의 다 맞췄다고. 작년에도 못 맞췄어요. 근데 올해는 애들이 맞추더라고요.
거의 다 맞췄어요. 거의 다. 한 명 빼고는 다 맞췄어요. 그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지적. 최소한의 조건은 다 맞췄어요. 3합 7 했는데 못 맞춘 학생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이거 이상은 일단 맞춰야 돼 하는 선은 다 넘긴 것 같아요. 계속 닥달하고 옆에서 관리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고3 이 영상을 보는 고3 학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높아심에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서 좀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관왕은 하지 맙시다. 수시 육관왕.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시 육관왕 하지 말고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